시작! 오늘 하게 된 책은 꿈 백화점으로 이미애 작가님의 한국 소설입니다. 제 추천으로 된 작품이죠. 그래서 네. 오늘 줄거리는 제가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할게요. 예. 우선 네. 이 꿈 백화점은 작가님이 사람은 왜 인생의 3분의 1이나 잠을 잘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래요. 약간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잘까? 그런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궁금증을 되게 판타지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또 그 이야기에 은근한 감동과 깨달음?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주인공은 사회 초년생인 페니라는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페니가 꿈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 책에서의 배경 설정을 말해보자면 주인공 페니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잠들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점가 마을입니다. 이 상점가는 잠든 사람들에게는 약간 잠이 잘 오는 주전부리를 파는 푸드트럭이 있다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옷, 가운? 그런 걸 입혀주는 녹틸루카라는 그런 종족이 나오고 또 잠든 사람들한테 꿈을 파는 상가들과 그 꿈을 만드는 꿈 제작소 등 그런 잠든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마구 모여있는 그런 상점가 마을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잠든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꿈 백화점인데 이제 꿈 백화점은 달러구트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꿈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책에 적힌 말로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되게 인기 있고 좀 유명한 그런 백화점이에요. 그 꿈 백화점은 각 층마다 약간 다양하고 특별한 꿈들을 파는 오랜 전통의 꿈 백화점입니다. 대충의 줄거리 배경은 이 정도고, 이제 이야기는 페니가 그 꿈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다루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왕자가 좀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가 보면은 어릴 때 읽을 때랑 어른이 된 후에 읽을 때랑 좀 와닿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꿈백화점을 읽으면서도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린 왕자를 읽을 때처럼 꿈백화점도 어른이 된 시점으로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제가 한번 하나를 적어왔는데, 그 책갈피를 해놨었는데, 달러구트가 페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단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뀌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 어려운 거란다. 게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삶을 바꾼 사람도 결국엔 두 번째 방법까지 터득해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지. 라고 이제 달러구트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유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정말 낮았거든요. 엄청 낮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그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 혐오도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좀.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요즘 많이 괜찮아지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과 되게 많이 겹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저한테, 물론 자기 혐오를 하고 자존감이 낮은 걸 늘 극복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자기 혐오랑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운동이 가장 컸는데, 오랜 학창 시절과 어린 시절 내내 저는 그런 자존감을 올리는 거를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금은 그런 성취감이랑 운동을 해낸 자신에 대한 좀 믿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달러고트가 말한 첫 번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일단 저는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었어요. 운동도 있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제 일을 열심히 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저는 성격적인 면에서도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 많이 개선을 하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한 편이어서, 또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바꾸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한 거를 많이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나온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이제서야 돼야 조금 느끼던,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운동도 하고 저에 대해서 뭔가를 나아가려고 운동뿐만 아니라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나 자신 그대로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나로 가꾸는데 이제야 조금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고도 좀 공감되면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피소드적으로는 마지막에 읽어서 그런지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제 손자한테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을 남기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랑 안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네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애정도가 굉장히 다른 또래보다 높은 편인데, 아직은 건강하게 잘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한 번씩 이제 돌아가시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가 좀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제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살면서 약간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굉장히 동경하고 좀 인정하고, 인정이라는 건 좀 너무 건방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른으로서 할머니를 가장, 나는 내가 어른이 된다면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할머니가 유일했는데, 그런 이제 할머니가 떠올라가지고 그런 게 좀 에피소드 그걸 읽으면서 되게 슬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에피소드에서 할머니가 막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랑 사촌 언니들이 커피숍을 이제 메가 커피를 가는데, 할머니한테도 커피를 사다 줄지 물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다방 커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즘 맥심 같은 거 아니고서는 안 드시려고 할 줄 알았는데, 조리풍 라떼를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조리뽕 라떼를 할머니가 안단 말이야? 막 다들 이랬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젊은 애들이랑 다니니까 그런 것도 먹게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한 젊은 애들이 60대 어르신 분들? 6, 70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로 다, 다 완전 사촌 언니랑 저가 완전 빵 터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화도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꿈에 보면은 꿈에 대한 꿈을 사는 대가가 꿈을 꾸고 난 후 느낀 감정의 절반을 꿈의 대가로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네.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전 꿈을 엄청 많이 꾸고, 그리고 여운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꿈을 보면은, 한 번씩 어떤 꿈은 꾸고 나면, 거기서 막 헤어나오질 못해서, 안 돼, 이 꿈 더 꿔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더 자고, 막 이럴 때도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나는 꿈 백화점에 돈을 진짜 많이 내는 사람일 거다. 나는 이 백화점의 VIP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동훈이 먼저 얘기해봅시다. 어, 사실 정리를 해보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솔직히 그냥 정말 가볍게 읽고 약간 행복한 부분만 보이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읽었고, 약간 좀 더 현실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아니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나는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조금 깊이 이입하기에는 너무 이야기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근데 하지. 읽으면서 계속 행복해가지고 사실 맞아, 맞아. 즐겁게 읽었고 약간 이건 행복한 채로 두고 약간 이 소재를 가지고 약간 좀 현실적이고 그런 책을 하나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소재가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 참신하고 진짜 이뻤어. 그래서 이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 살짝 동화스럽긴 한데. 맞죠. 어, 특히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남기는 말들 그 부분이 진짜 약간 이쁘다고 느꼈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또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비틀즈와 벤젠고리 에피소드인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합니다. 가수가 약간 사람들은 그 가수의 성공만 보고 나도 저런 삶 살고 싶다 이렇게 쉽게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악플도 그런 쪽으로 약간 질투심, 부러움 그런 걸로 연관이 돼서 악플을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선 참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악플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싶었고,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에필로그, 어? 제가 말했던 이 자존감? 이런 걸 회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도 방금 동은이가 말한 에피소드에 나온 내용이라는 사실. 맞아요. 그거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다른 사람 막 특히 인스타나 이런 데는
좋은 자기의 것만 어, 보여지는. 이쁜 부분만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만 보고 막 나는 왜 그러지?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맞아.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인스타 얘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응, 어디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대의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가장 아래인 면을 비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그렇죠. 어디서 들었는데 비교는 안 좋은 겁니다. 맞아요. 약간 인스타가 딱 그런 예시인 것 같아. 인스타에 올리는 게 딱 진짜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이쁜. 정돈된 맞지. 포장한 모습. 맞아. 그렇습니다. 김원 씨, 맞아요. 하십시오. 네. 어,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는 되게 감성적으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내가 이 소설을 왜 좋아했고 왜 재밌게 읽었나 하고 고민을 좀 해보니까 약간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판타지 소설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주로 어릴 때.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읽었던 판타지 소설은 보통 이제 공감성을 좀 배제를 하고 환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은 이제 배경이 일단 현대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판타지적인 설정을 덧붙인 거다 보니까 그 소설 내에서 이제 현실하고 그 판타지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무히려 그러니까 좋아. 약간, 예, 오히려 좋아. 어, 네, 삶의 일부분을 약간 판타지스럽게 잘 포장하니까 되게 재밌었어.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 이제 캐릭터들이, 이런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캐릭터를 개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설정을 오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개성은 있으면서도 뭔가 어딘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성격의 사람들, 막, 뭐, 누구는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되게 개성이 있으면서도 너무 또 튀지도 않고 그래서 좋았다. 음, 또 이제 달러구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페니 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되게 약간 신비주의 느낌으로 독자한테 다가오는데 입사한 이후에는 되게 인간적인 면이랑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 남아있는 신비주의적인 면이 이렇게 잘 섞여 있어서 그게 또 꿈이랑 현실을 이렇게 아울러서 보여주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달러구트라는 캐릭터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올해로 29인데 소설 그 현실 파트에 나오는 사람도 29인 사람이 있었고 이제 자기 꿈이나 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이 이제 제 모습이랑 되게 겹쳐 보여서 몰입이 많이 됐고, 그게 또 왜 이 소설이 이제 20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느꼈고요. 제일 좋았던 부분은 네, 마지막 챕터. 그 할머니와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음, 그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 사실 그 소설에서 약간 심파적인 게 나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 꿈을 예약해서 보낸다는 설정이 되게 참신하고 그 감동적인 포인트랑 매치가 되게 잘 돼서 억지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눈물 없이 자연스럽게 볼 수 없었던. 예, 훅 치고 들어오는 그 감동이 있었다.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옴니버스 에피소드로 된 책인데도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 그게 막
뚝뚝 끊기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되게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그거는 아마 작가님이 필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 좀 책이 다행이다. 술술 읽히는 네, 그런 책이었죠. 맞습니다. 예. 다음. 다음 제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읽을 때는 그 달러고트 회사 백화점에 입사를 하면은 시간의 신과 새 제자의 이야기 책을 선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 뭔가 그런가요? 배경 설정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약간 신화적인 이런 스토리를 부여하면서 달러고트 씨가 약간 세 번째 제자 이런 느낌이고 그 약간 후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른 꿈 제작자분들도 다 그와 관계 있는 그런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스토리가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그 할머니 파트를 가장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슬프고 약간 울어가지고 모두를 티슈가 없으면 흘린.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약간 재밌게 읽었던 부분 하나랑 다음 이야기가 읽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재밌게 읽었던 파트는 전 가장 마지막 에필로그 그 스피도인가? 네, 스피도. 스피도가 하루를 보내는데 그의 완벽한 하루.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정말이지 완벽한 하루야. 이렇게 딱 마지막에 하고 책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딱 책을 덮는데 그게 저한테도 너무 완벽한 그런 책을 선물한 것 같아서 너무 마지막이 너무 좋았고 스피도가 휴가를 냈는데 은행 업무를 보고 강도도 잡고 단팥빵 사고 채소 가게 타임세일도 챙기고 집에 와서 쉬다가 드라마까지 보고 저도 약간 이런 휴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고 아 너무 완벽하다. 나랑 너무 이런 하루를 보내는 게 나랑 너무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대학생 때 시험이 끝나면 꼭 하는 게 노트북과 다이어리 그리고 그냥 스케줄러 들고 스타벅스에 가서 그날 하루는 그냥 스타벅스에 약간 하루 종일 있는 이런 시간을 꼭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은행 업무도 저도 은행 업무를 꼭 봐요. 은행 업무를 보고 간식을 사다 집에 가서 그때는 학생 때라 게임 방송을 많이 봤는데 집 가서 저녁 먹고 쉬다가 10시에 게임 방송을 딱 보고 자면은 진짜 정말 아 시험 끝나고 내가 정말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나노의 드는 완벽한 하루.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고 다음 이야기를 읽고 싶게 만들었던 거는 이것도 에필로그인데 그 비고 마이어스의 면접이란 에필로그가 정말 뒷부분 아. 너무 궁금해요. 이거 2에 나올지 맞아요. 모르겠어. 난 이것 때문에 2를 봐야 할 것 같아. 이거랑 나올까? 이게 메인이긴 한데 그 펜이랑 막심이 연애했으면 좋겠어. 나도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약간 소설을 잘 안 읽어요. 약간 감정이입도 잘 되고 약간 여운도 되게 많이 남는 편이고 영화를 보면 항상 꿈을 한 3일 정도는 꾸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는 안 보고 좀 일부러 감동을 좀 많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설을 안 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아 약간 연애 세포가 깨어난 건지 비고가 너무 와 이렇게 순정남이었어? 싶은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진짜. 맞아.
그 여자가 왜 마지막에 그날 이후로 안 나왔는지 나는 그러니까.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아니 그렇게 도와줬으면 같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난 너무-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진짜 몰라. 아, 정말 재밌어요. 이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비고 마이어스의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 맞아요.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왜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녔고 깐깐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게 완전 반전이야. 다 그때. 풀리면서 맞아. 약간 제 취향이었습니다. 사랑꾼 비고. 맞아. 그렇습니다. 막신도 너무 귀여워. 아, 맞아요. 아, 빵조각 눈치 자르고 보는 있는 거. 것도 귀엽고. 아니 막심이 은근슬쩍 고기를 페니한테 주던 장면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다고요. 나 전 커튼 약간 바꿨다는 것도 너무 아 웃겼어. 맞아. 아주 살짝 더 햇빛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3%. 회색이 3% 더. 그러면 셔틀님이 읽은 부분 이제 들어봅시다. 아 일단은 저는 다 읽질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는 500골로 받겠습니다. 고급 기부하십시오. 저는 분장 망골드입니다. 어? 약간 저거 버르장머리가 없는데요? 안 되겠다. 저건 너무 셌으니까 저한테 500골 보내는 걸로. 다들 메투스제도 해. 아 저는 그 읽으면서 모찌님이 처음에 이게 작가가 이 사람이 3분의 1의 잠을 자는 이유가 궁금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페니가 처음에 달라고트랑 면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낸 것 같아요. 이 꿈이라는 거는 이제 꿈이 아니지 이제 자는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오늘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면서 결국에는 그 이 잠에 대한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대한 아, 예, 듣고 있습니다. 네,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잠에 대한 시간에 잠을 자는 그 3분의 1이라는 시간에 대한 그 작가가 결국에는 이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글이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 약간 그 새 제자들을 통해서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사람은 왜 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작가의 해답? 세계관 네 맞아요. 그 세계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예, 진짜 끌어들이게 만드는. 맞아요. 나누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세계가 이렇게 배경을 설정을 해놓으니까 얘네 꿈의 주민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동화적인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거 되게 납득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읽으면서 불편했던 게 이제 그 트라우마 환불 사태 요청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꿈을 예약제로 한다 뭐 아니면은 뭐 그 어떤 그 가수 에피소드에서도 보면은 이제 달러거트가 그 숙면 캔디를 그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할 거다고 하면서 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숙면을 취하고서 가수가 이제 고맙다고 감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어제에 대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트라우마 환불 요청 사태가 벌어진 게 어제 자기가 샀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일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화내는 거고.
환불을 해달라고 화내는데 자기가 그 꿈을 구매한 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보고서 이거가 왜 조금 이해가 안 됐었던 아, 게 이거 약간 이게 설정 오류가 아닌가? 이게 아. 설정 오류인가 싶으면서도 계속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것 저도 약간 예. 어차피 손님은 기억 못 하실 테니까요. 막 이런 음,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예약제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달라 할 때 늘 같은 걸로 주세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맞아. 단골 그거 어떻게 손님이라는 것도 알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 그 라라랜 제가 읽고 있었는데 라라랜드였나? 슬림랜드. 라라 슬림랜드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나라는 들었어. 슬림랜드한테 그 손님이 그 페니가 물건을 받으러 가면서 손님인가요 하면서 어떤 여자가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세 번째 미팅. 디테일하게 세 번째 미팅이라고 하면서 되게 세세하게 지금 뭐 꿈에 대한 거를 제작 중이다, 예약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거랑도 되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음. 한 번 그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게 이상한 딴 쪽으로 이렇게 그쵸. 생각이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네, 약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꿈에 대한 그런 상점가를 기억 못하는 거는 현실에 네, 깨어났을 때고 다시 네네. 잠이 들면 그 세계관을 다시 기억이 나는? 네, 그러니까 좀 그걸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얘기를 했어도 약간 트라우마 환불 그래도 말이 안 사태가 돼. 근데 얘기가 안 저는 돼. 트라우마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네네, 애초에 이 트라우마 꿈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런 네네. 걸 극복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음, 꿈을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 트라우마 꿈이었던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해석을 했었긴 한데, 네. 이 음, 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꿈을 꿨구나라는 걸 납득하고 환불할 사람은 환불을 하고 아닐 음. 사람은 극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그거 설정 설명을 오류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때쯤이면은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재밌게 읽다가 그 환불 사태 때문에 진짜 몰입이 확 깨질 수 어 있는. 조금 깨졌어요. 저는 이 처음 음. 첫 배경의 그 세계의 신 그래서 셋째가 하면서 그 꿈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그렇게 몰입해서 보다가 거기서부터 조금 깨지더라고. 그래서 와장창. 그 부분이 조금 설정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럴게요. 그리고 이게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이라고 처음에 해가지고 나는 이 이름이 달러구트잖아. 그래서 달러굿이라고 해가지고 그 좀 돈을 밝히는 그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 나는 돈이 그런 좋아. 이름으로 예, 근데 이게 달라? 그런 그런 거랑 다르게 이 달러구트 사장님이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그 맞아요. 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찐, 그것도 찐 어떻게 F. 보면은 어, 좀 반전이라고 할까? 그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작은 반전이었네. 약간 네, 인식에. 그죠. 예. 그 스피도는 또 자기 이름 잘 따라가잖아. 빠르게 빠르게. 맞아. 근데 또 달러구트는 니 값을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계속 전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생각하실 들린다. 줄은 몰랐어요. 예, 뭐 그 부분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네. 달러고 그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는 전혀 생각 백화점과 못했는데. 달러구트라고 그렇게 딱 연관이 되더라고. 어, 음. 전 약간 달이라는 글자가 달고나 달다구리 이렇게 돼가지고 간식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책방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어, 인사에. 내가 이제 처음에 조금 색안경을 끼고 왔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달러라고 써 있는데. 그치. 예, 그렇네. 그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조금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렇게 극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못 본 게 이거 아쉽긴 한데, 봐야 예,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 에피소드도 굉장히 맞아. 네, 음. 현대식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산타클로스도 이제 막 지붕 굴뚝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그 주러 다니는 이런 옛날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꿈을 선물한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산타클로스가 실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네,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지능캐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신 이제 루돌프는 실직을 했다. 아, 안 돼. 루돌프는 없던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좋아요. 예,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었어요. 책이 되게 술술 넘어가는 책이라서. 그 에피소드 때 결국 그 해는 이제 강아지들 동물들한테 꿈을 파는 꿈 제작자가 우승을 네.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죠. 약간 사람들이 얼마나 밖에 싸돌아다니면 진짜 애완동물이 그럴 기다리다가. 듯한 그럴 듯한 되게 그런 스토리였어. 네, 이건 책은 약간 심오하다기보다는 가볍고 힐링되는 네, 좀 그런 책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네, 전 좋았어요. 저희 그 내용에서 나오는 양파 우유랑 숙면 맞아. 사탕 이런 게 약간 위저드 베이커리 보신 분 계신가? 조용 감사합니다. 그 조용. 위저드 베이커리가 빵집인데 사장님이 약간 마법의 빵을 팔거든요. 네. 그 빵을 먹으면 책 네. 이름값 하네요. 네 그러네요. 마법사 빵집.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고 뭐 유치하게 약간 사랑에 빠지는 것도 있고 기억력 좋아지는 약간 도라에몽 빵 같은 것도 있고 도라에몽 식빵. 그런 음식 같은 게 또 나오니까 또 먹고 싶어지고 그랬습니다. 저 그 심신 그러니까 나도- 안정되는 쿠키 먹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양파 우유가 무슨 맛인지 맞아, 너무 맞아. 궁금해가지고 처음부터. 양파맛 우유? 예. 양파 우유를 근데 푸드트럭에서 그거는 팔아요. 해먹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우, 근데 궁금하시다면 해먹어 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이게 같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야 먹고 싶지. 내가 막 야매로 만든 거 먹고 싶지 않아. 양파 넣고 끓여 봅시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나 의외로 약간 고소할지도. 느낌으로 끓이면 크림 스프처럼. 양파를 그냥 먹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믹서에 갈아서 즙으로 먹을 생각을 으악. 하니까 살짝 좀 먹고 싶지 으악. 않은데? 난 양파의 그 달달한 느낌을 생각하겠지. 그 생의 그 갈아서 넣은 그런 느낌만 생각한 게 아닌데 양파가 이상하다. 달달한가? 구우면 좀 달아지잖아요. 구우면 달잖아. 양파가. 익히면. 음, 삼겹살이랑 먹을 때. 하이. 별미지 그건 또. 약간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 간식거리들이 되게 특이한 간식거리들이 많아서 그런 거 읽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약간 세세한 거 하나하나 약간 다 재밌게 판타지스러운 느낌으로 잘 했어.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2회차 모코코 책방 2회차 꿈 백화점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책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녹화는 끄겠습니다. 네. 슝.